말이에요. 그러면 이준석은 득표율로는 10%가 안 나올 수가 더 많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양당 체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 30-40% 있거든요. 이당 네. 저당 다 싫다. 그냥 둘 다 마음에 안 네. 든다. 나는 그냥 지금 그야말로 중도고 별 관심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 할 때는 제3 후보한테 이렇게 일부 표를 줘요. 근데 실제로 투표하러 제3 후보를 찍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가냐 이거죠. 안 나가고 만약에 나간다면 내 표가 4표 안 되게 그래도 줄어요. 이재명을 찍거나 김문수를 찍지 이준석은 안 찍는다 이런 얘기. 저도 그러면은 10% 나오다가 나중에 1% 나왔습니다. 저 얘기를 저랑 저기 뭐야 장해찬이랑 하면 재밌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알지. 여론조사는 10% 장해만 나왔어요. 알지. 막 8%, 10%, 7% 막 이러다가 막판에 가니까 점점점 줄더라고. 특히 공포기간 그 깜깜이 기간 있잖아요. 그렇지. 깜깜이 기간에 팍팍 줄어요. 팍팍 줄어. 그래서 이게 2-3% 나오기 쉽지 않겠는데 그랬더니 1%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잘 판단해야 돼. 음. 저기 괜히 이거 10% 나왔다고 까불고 그러다가 네. 단일화 찬스 놓치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단일화 못하고 갔다면은 10%는 남겨서 절반이라도 찾겠지 하면은 깡통 차요. 깡통 차고 그다음에 보수 유권자들의 왼수가 돼서 영원히 역사에 유승민보다 더한 역적 죄인이 돼. 그렇죠. 왜냐하면 유승민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대통령 되는데 직접적으로 방해한 효과는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준석이가 만약에 단일화 안 해가지고 김문수 대통령 되는 걸 막고 이재명을 대통령 시킨다. 이러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원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두고두고 안 잊어버린다고. 그러면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준석은 지금 그 TV 토론 효과를 봐가지고 네. 살짝 뜬 거지만 개혁신당 지지율을 봐야 되는데 개혁신당 지지율은 6%예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잘 나온 거라니까. 잘 나와서 6%야. 그래서 이게 당 지지율에 결국 이렇게 수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10%는 말이 안 되고 근데 사실 10%를 못 넘길 거면 6이든 7이든 3이든 대세에 큰 차이가 없다. 그렇지. 네. 그거 보자고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제 5시에 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투표용지에 자기 이름이 선명할 거라고 막 어쩌고 했잖아요. 네, 주접도로. 네, 그건 25일까지는 버티겠다는 얘기지. 네, 투표용지에 이름은 선명한데 옆에 사태가 써지느냐 안 써지느냐인데. 그렇지. 이름이야 나오지. 이름이야 나올 때까지는 있겠지만 끝까지 있을 거냐 아니냐. 근데 요즘 뭐 이게 그냥 아침에 있으면 저녁에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니까 단일화가 되기만 하면 투표용지에 이름이 있건 없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준석이가 판단 잘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제 국힘당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 단일화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매몰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밑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김문수 후보를 세일즈를 해야 돼. 그런 얘기를 윤재옥 본부장이 했더라고요. 자강이 우선이다. 김문수 지지율 더 올려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준석이가 기어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이준석이한테 막 굽신굽신하면서 그러면요 이번 선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총추에 한이 됩니다. 네. 선거 끝난 뒤에 이준석한테 말려가지고 완전히 보수 정치판이 개판돼요. 네. 이준석한테 구걸을 하다 보면 이준석 몸값만 높여주고 이상한 책을 잡혀서 지금도 벌써 이준석 팀에서 당권을 줄 테니 후보 사퇴하라 이렇게 폭로를 하잖아요. 약점을 잡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주 또 잘하지 이준석이가. 그런 거 잘하잖아. 근데 협상이란 게 그거잖아. 이제 이렇게 줄 거 주고 받고 받을 거 받고 이런 식으로 협상해야 되는데 주는 거를 잘못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 이준석한테. 이준석한테 코가 끼어가지고 완전히 망칠 수가 있어요 선거를. 그리고 선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선거 끝난 다음에 국소코 발딘다고 선거 끝난 다음에 보수당을 완전히 이준석한테 완전히 끌려갈 수가 있어. 완전히 개차반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단일화에 너무 목맬 필요 없이
그냥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당당하게. 내가 생각할 때 단일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단일화 안 해도 어차피 승부는 예, 단일화 하나 비슷할 수도 있다고. 근데 괜히 목맬 필요 없다. 나는 그렇게.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안철수도 사실은 안철수도 단일화 효과 크지 않다 어쩌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1, 2%거든요. 네. 네, 왜냐면 이준석이 지금 지지한다고 말하는 여론조사 중에 2, 3%는 이재명 쪽으로 간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저 10%가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럼. 네. 그러나 막판 1%, 2%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면 당연히 뭐 단일하고 뭐 필요 없죠. 네. 근데 이제 모양새 좋게 잘 하면 약간 이제 그 최종적으로 딱 그걸 끊을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이준석 이름이 투표용지에 등장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게 부정선거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준석이 그 중간에 드랍해버리면 쟤네들 세팅값 같은 게 좀 방지되는 효과도 있지 않겠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도 코로나하고 안철수도 아니라 요 두 가지가 굉장한 변수여가지고 이 27만 표 이긴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준석이가 사인을 분명히 하고 단일화 들어오든지 드랍을 해야지 이게 막판까지 이렇게 혼란을 주고 하면은요 부정선거에 어떻게 보면 또 빌미를 줄 수 있죠. 세팅은 정교하게 해놨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 할 경우와 단일화 하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단일화 안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준석 표가 아니죠. 김문수 표가 예를 들어서 4장 중에 하나는 민주당 이재명으로 가고 뭐 8장 중에 하나는 이준석으로 가게 만약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준석 표 10% 이상 돈을 건지게 해주고 득표율을 건지게 해주고 이재명이 표와 이준석 표로 김문수 표를 나눠서 갖게 이렇게 하면은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 끝난 다음에 부정선거 막 소용돌이 칠 때 이준석이가 자기네들 응원군이 될 수 있거든. 왜냐하면 자기 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거비도 10% 넘겨서 보존을 받았기 때문에 이놈이 부정선거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또 난리치죠. 또 난리치. 이제 그런 것까지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이를 견제를 민주당에서 세게 들어가긴 했어요. 그냥 놔뒀더니 오늘 TV 토론에서 너무 두드려 맞으니까 지금 막 바로 명태균 붙들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네, 없다는 얘기 막 나왔어요. 명태균하고 통화 몇 번 했냐, 뭐 안 했냐. 명태균을 지금 민주당에서 접촉하는 티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석이가 굉장히 잘해야 돼요. 오늘 TV 토론이 사실 저는 TV 토론이라는 거를 기다려 본 적이 없는데 끝까지 본 적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너무 빤해. 1시간쯤 보고 나면 빤해서 나 잘 안 보는데 이번 건 재밌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결정적인 수가 있어요. 이번 거는. 왜냐하면 이재명의 그 죄상 그다음에 그 낱낱이 그 형수 욕설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적절하게 공격이 들어가면 방어하다가 자기 늪에 빠질 수 있거든. 방어가 제대로 안 되는 거를 너무 저질러 놨기 때문에 방어하다가 무리수를 두거나 오리발을 내면는데 그 오리발이 선거법 위반에 또 걸려서 또 논란이 되거나 지난번에 저 호텔 경제학처럼 막 본전이 딱 드러나겠는데 그 경제 지식만 없는 게 본전이 드러났는데 이거는 자기가 한 짓이란 말이에요. 한 짓이 있는데 이거를 안 했다고 또 막 빡빡 우기고 그러겠죠. 이렇다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아주 제대로 된 늪에 빠질 수 있어요. 저는 또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권영국이 있잖아요. 권영국. 얘가 이재명을 도우러 나온 줄 알았더니 약간 이상하게 이렇게 염장을 질러. 그 이재명 입장에서 되게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들을 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거 얼마나 난처해요. 아니 권영국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번 기회에 존재감을 드러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감 드러내는 건 김문수만 까가지고 존재감이 아니라 좌파들도 지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국힘당 못마땅한 게 있잖아요. 네. 국힘당이 이거 우파도 아닌 것 같이 이런 게. 근데 권영국이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은 좌파도 아닌 것 같지.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좌파로 이제 부각을 시키려고 이제 오바를 치면서 이재명도 공격할 수가 있죠. 예. 아, 참 우리 그렇게 또 되면- 함익병 원장님이 또 대형 사고를 치셨더니 선대위원장 또 그나마 그것도 감투라고 또 물러났어. 또 물러났어. 아, 이거 봐봐요. 야, 기사 한번 봐. 물러난 거야? 물러나라는 거야? 물러났어요? 아니, 물러나라는 거지? 물러나진 않았구나. 아, 예. 사고 2개 쳤던데? 예?